안녕하십니까. 청결을 유지하는 좋은 습관인 목욕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때로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안타깝게도 일상적인 목욕 습관으로 인해 건강 문제를 겪으시는 어르신들을 적잖이 뵐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겨울철만 되면 욕실 내에서 의식을 잃거나 골절상을 입으시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어르신께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을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매일 목욕을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정보가 어르신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40년 가까이 의사로서 확인한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인지하셔야 할 목욕에 관한 중요한 의학적 사실 5가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뜨거운 물 목욕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고령층의 경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됩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협심증, 심부전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이러한 급격한 혈압 변화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이면 목욕 중 실신하여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 환자분들이 해마다 10여 분 이상은 됩니다. 90세의 박민준 할아버님은 60년 넘게 매일 뜨거운 물 목욕을 해오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도 건강한 건 다 매일 하는 목욕 덕분이야 라며 자부심을 보이셨죠. 그러나 어느 추운 겨울날 목욕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신속히 발견하여 생명은 건지셨지만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65세 이상에서는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한 신체 적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뜨거운 물에서 나올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할 경우 심혈관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평소보다 20에서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볍게 조깅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심장 부담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목욕 방법을 실천하시면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 온도 38에서 40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십시오. 손등에 물을 뿌렸을 때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욕 시간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이 심혈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정 시간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분 섭취 목욕 전후로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하십시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 저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욕실 의자 사용 가급적 욕실에 작은 의자를 두고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낙상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동반 목욕 가능하다면 혼자 목욕하지 마시고 특히 80세 이상 고령이시라면 가족이나 간병인이 근처에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잦은 목욕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고령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또 다른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천연 보습 인자인 피지 생성이 감소합니다. 65세가 넘으면 20대 시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비누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 진료실을 찾으신 78세 김지혜 할머님은 매일 목욕 후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피부가 매우 건조해져 있었고 표피 곳곳에 미세한 균열까지 관찰되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제가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해서 매일 비누로 구석구석 씻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나요? 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피부는 매일 비누 목욕을 할 경우 피부를 보호하는 자연적인 유분막이 파괴되기 쉽습니다. 피부과 동료들과 함께 진행했던 소규모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주일에 4회 이상 비누 목욕을 할 경우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6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 건조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긁다 보면 피부가 손상되어 2차적인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목욕 후 심한 가려움으로 피부를 긁다가 세균 감염, 봉화지겸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신 분도 여러 계십니다. 어르신들의 피부 건강을 위한 목욕법을 제안드립니다. 목욕 횟수 주 2, 3회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유익한 지질층이 회복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비누 사용.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피지 분비가 많거나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전신에 비누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산성 클렌저, pH 5.5에서 6.0 사이의 약산성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인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습제 사용. 목욕 후 물기를 가볍게 닦아낸 뒤 3분 이내에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십시오. 이 골든타임 3분 이 피부 수분 증발을 막는 핵심입니다. 보습 성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호막을 강화하는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약국이나 화장품 매장에서 세라마이드 또는 히알루론산이 표기된 제품 혹은 피부 장벽 강화, 고보습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도움이 됩니다. 김지 할머님도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가려움증이 80% 이상 감소하셨고 이제는 밤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셋째, 욕실에서의 낙상은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진료실에서 접하는 어르신 외상사고 중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욕실 내 낙상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목욕 중 낙상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 사례를 수백 건 이상 보았습니다. 작년 겨울 88세의 이현우 할아버님은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시다가 미끄러져 고관절, 엉덩이 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이후 거동이 매우 불편해지셨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셨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낙상 중 약 38%가 목욕 중이거나 목욕 직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러한 낙상으로 인한 골절, 특히 고관절 골절이 노인 사망률을 현저히 높인다는 점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4분 중 1분은 안타깝게도 1년 안에 돌아가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왜 어르신들은 목욕 중에 쉽게 넘어지실까요? 첫째, 물기와 비누기로 인한 바닥의 미끄러움. 둘째, 뜨거운 물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저하와 어지럼증. 셋째, 노화로 인한 균형 감각 및
근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욕실 바닥과 욕조 안에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십시오.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안전 손잡이. 욕조 옆, 변기 옆, 샤워 공간 등 필요한 곳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십시오. 균형을 잃었을 때 붙잡을 수 있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욕실 의자 사용. 앉아서 샤워하면 낙상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천천히 움직이기. 목욕 전후로 급하게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마시고 항상 천천히 행동하십시오. 도움 요청.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시고 특히 80세 이상이시라면 혼자 목욕하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현우 할아버님도 퇴원 후 이 안전수칙들을 모두 적용하셨고 1년 넘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앉아서 목욕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목욕 후 체온 관리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점차 떨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은 20대 젊은이에 비해 온도 변화에 대한 생리적 대응 능력이 약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뜨거운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하지만 목욕 후에는 오히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저체온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지점입니다. 작년 1월 92세의 윤정숙 할머님은 따뜻한 목욕 후 몸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차가운 방에 계시다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당시 체온이 34.5도까지 떨어진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분들은 따뜻하게 목욕했는데 왜 오히려 체온이 떨어진 건가요? 라며 당혹스러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목욕 후 피부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마치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냉장고에 넣은 것처럼 몸의 열이 급격히 외부로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온 관리를 위한 저의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욕실 온도. 목욕 전 미리 욕실 난방을 켜거나 온수를 틀어 욕실 온도를 따뜻하게 해두십시오. 목욕 전후의 급격한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속한 건조. 목욕 후 즉시 따뜻하고 큰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십시오. 물기가 남아있으면 증발하면서 체온을 빼앗아 갑니다. 따뜻한 옷 착용. 목욕 직후에는 내복을 포함하여 따뜻한 옷을 바로 입으십시오.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체온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료. 목욕 후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는 것도 내부에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욕 시간대. 겨울철에는 가급적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목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정숙 할머님도 퇴원 후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안전하게 목욕하고 계십니다. 체온 관리는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다섯째, 지나친 청결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깨끗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과도한 청결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수많은 유익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를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익균들은 유해한 세균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매일 비누를 사용하여 온몸을 씻으면 이로운 유익균들까지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젊을 때는 이러한 유익균들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최근 국내 한 대학병원 미생물학교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소규모 관찰 연구에 따르면 매일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 그룹은 주 2, 3회 목욕하는 노인 그룹보다 피부 표면 유익균의 다양성이 낮고 특정 면역 지표가 평균 30% 이상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83세의 정수연 할머님은 평생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신을 비누로 꼼꼼히 씻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바로 청결이에요 라고 늘 자랑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겨울철만 되면 피부 감염이나 가벼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과도한 세정으로 인해 피부 보호막이 약해져 있었고 이로 인해 미세한 피부 균열로 세균이 쉽게 침투하여 감염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매일 목욕하는 노인들이 상기도 감염, 감기 등에 더 자주 걸린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피부 면역 체계가 전신 면역, 특히 호흡기 면역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음의 방법으로 피부 면역력을 지키면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욕 횟수 조절. 전신 목욕은 주 2, 3회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익균이 회복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균 제품 주의. 강력한 항균 비누나 항균 바디워시, 제품의 일상적인 사용은 피하십시오. 이러한 제품들은 유익균까지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트리클로산과 같은 특정 항균 성분은 장기간 사용 시 피부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일반적인 보습용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항균이라는 단어보다는 저자극, 보습, 약산성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 세정,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매일 비누로 가볍게 씻고 나머지 부위는 물로만 헹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 습도 유지.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십시오. 건조한 환경은 피부 세균총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피부를 더욱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수연 할머님도 이러한 방법으로 목욕 습관을 조정한 후 1년간 피부 감염 재발 없이 건강한 겨울을 보내셨습니다. 8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결 건강해진 피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목욕에 관한 5가지 중요한 의학적 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들으시고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하고 비위생적인 것 아닌가요? 그래도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몸을 한번 지져야 잠이 잘 오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오해와 의문들에 대해 간략히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와 저의 오랜 임상 경험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매일 하는 목욕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왜 그토록 매일 목욕을 고집하시는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 이후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당시에는 깨끗한 물조차 귀했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감염성 질환이 쉽게 퍼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청결에 대한 일종의 강박적인 관념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문화에서 청결함은 단순한 위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은 자존감을 지키는 행위이자 타인에 대한 예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혹시 내 몸에서 냄새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매일 씻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93세 환자분 중 한 분은 손주들이 할머니 냄새나요 라고 할까봐 하루 2번씩 목욕하시다가 탈진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셋째, 씻지 않으면 더럽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실제 위생 상태와는 별개로 어르신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온몸이 끈적거리는 느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건강한 목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한 청결, 주 23회 목욕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알려드리십시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23회 목욕하는 그룹과 매일 목욕하는 그룹 사이의 피부 세균 수치나 감염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냄새 관리, 채취 관리는 전신 목욕 없이도 가능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매일 부분적으로 씻어주는 것, 부분 샤워 또는 물수건 세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방법은 매일 부분 세정 플러스 주 2-3회 전신 목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환자분들 중 90% 이상이 청결함이 충분히 유지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대화법, 가족 간의 마찰 없이 어르신의 목욕 습관을 바꾸기 위한 대화법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목욕 좀 줄이세요 라고 말하면 반발심만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 요즘 TV나 신문에서 노인의학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연세가 드시면 피부가 예전과 달라서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40년 경력의 의사 선생님이 권장하는 방법이라고 하니 우리 한번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같이 존중하는 태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활동 제한, 매일 목욕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이완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전신 마사지,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스펀지 목욕,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족욕 등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85세의 한 할머님은 매일 목욕 대신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피부도 덜 건조하고 향기도 좋아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점진적인 변화 유도,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주 6회, 그 다음 주 5회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점진적인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철수 할아버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목욕 횟수를 줄이셨고 3개월 후에는 주 3회 목욕에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오히려 주 3회 목욕에 익숙해지시면서 피부가 더 건강해지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의 친구, 동료, 부모님 등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매일 목욕하고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한번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노인 목욕 관련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어르신께서 오해하고 계신 목욕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몸이 이완되어 잠이 잘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며 특히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20에서 30대는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희 연구팀이 7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소규모 수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15분 이상 목욕을 한 그룹은 오히려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수면 중 각성 횟수가 평균 42% 증가했고, 깊은 수면 시간은 38%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노인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뜨거운 목욕 후 상승했던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젊은 사람처럼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규칙하고 더딘 체온 회복 과정이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82세의 이순자 할머님은 평생 잠들기 직전 뜨거운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수십 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물 온도를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낮추고 목욕 시간도 5에서 10분으로 줄였으며 잠들기 3시간 전으로 목욕 시간을 옮겼더니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에게 이상적인 수면을 돕는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물 온도. 반드시 38도 내외의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십시오. 너무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목욕 시간. 5에서 10분 이내로 짧게 하십시오. 오래 할수록 체온 변화의 폭이 커져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목욕 시간대. 잠들기 12시간 전이 아니라 최소 34시간 전에 목욕을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욕 후 따뜻한 허브티, 카페인 없는 를 한 잔 마시면 자연스러운 이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격 활용, 전신 목욕 대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에 발만 담그는 조격을 추천합니다. 조격은 전신 목욕의 위험 부담 없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리적 이완 효과를 주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서준 할아버님은 20년 넘게 만성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기존의 뜨거운 취침 전 목욕을 미지근한 물을 이용한 조격으로 바꾸고 시간도 잠들기 3시간 전으로 조정하셨더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깊은 잠을 주무셨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수면은 어르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적절한 목욕법을 통해 안전하게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의 목욕과 관련된 의학적 고려사항과 해결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욕 횟수와 시간, 주 23회가 적당합니다. 물 온도는 3840도로 유지하시고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피부 건강,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십시오. pH 5.5에서 6.0의 약산성 클렌저를 선택하시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십시오. 안전한 환경,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욕실 의자를 사용하여 앉아서 샤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온 관리. 목욕 후 즉시 물기를 완전히 닦고 따뜻한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하십시오. 피부 면역. 항균 비누 대신 일반 보습용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여 건강한 피부 환경을 만드십시오. 이제 와서 뭘 바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의학 고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정보가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